안녕하세요. 방구석TV 정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18일 주간 브리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녹화를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영종연합 단톡방에서 좀 썰전이 있어가지고 좀 촬영이 좀 늦어졌어요. 오늘 원래 계획에는 다양한 개발 호재들까지 같이 겸해서 주간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거는 따로 제가 다음 영상에서 GTX D 노선이나 이제 곧 있을 12월에 착공을 들어갈 제3 연륙교에 대해서도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오늘은 빠르게 영종 하늘도시 아파트 주간 브리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보시면은요, 최근 기사 내용에 3개월간 외지인 매매 거래 증가 지역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결과인데, 자, 첫 1위로는 이제 경기 김포시고요, 2위는 경기 남양주, 3위는 세종, 이런 순으로 매매 거래가 증가된 지역으로 뽑혔고, 최근 3개월 갭 투자 매매 거래 증가 지역으로는 1위는 이제 남양주시, 2위가 파주, 3위가 김포 순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서울 같은 경우는 확실히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0.01%포인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 같은 경우도 수도권은 오른데 반면 서울은 전세가 역시도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기사 내용들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한 주간 아무래도 높아진 전세가 때문에 누적치를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주 대비 지금 보합세라는 그 부분을 한국감정원 자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면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내용들과 주요 은행 변동금리, 이제 주담대 금리 변화에 대해서 기사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신규 취득액 기준으로 이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2.7에서 최대 이제 3.9까지 주담대 금리를 변화시킬 예정이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2.62에서 3.9까지 이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그리고 금융감독원장 이렇게 해서 이제 국정감사를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DSR 확대에 대해서 일제히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자, DSR 같은 경우는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서 DSR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은요,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그리고 모든 대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게 전면적인 시행이 아니고요.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이제 핀셋형 규제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이제 어려운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가해질 타격을 고려해서 이제 핀셋 규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DSR은 차주가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연소 등에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죠.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이 DSR 40%가 적용이 된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 폭증하면서 상당 부분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과열을 부추기는 기류가 감지됨에 따라 신용대출을 조일 방안의 하나로 이 DSR의 규제 강화가 이제 새롭게 언급된 부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이 대출 규제를 조이다 보면은 이 부동산 시장에선 수요 억제가 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각 은행별로 대출 총량을 2조 원까지 이제 기준을 잡는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상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한 달 전부터 이미 각 은행별로 조금씩 가상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출 총량의 규제로 인해서 이제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어떤 방어선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면은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추이를 보면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9월달 7월 이후에 급격하게 가계대출이 증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57조 9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가계대출이 증가됨에 따라서 은행에서는 자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임박했다. 자, 매매 시장도 죄는 패키지 검토. 자,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24번째 대책,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을 종합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자, 18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위한 시장 점검에 들어갔다. 추가적으로 전세 대책으로는 신규 임대차 계약 시도 전월세 상한율 5% 적용하듯이
신규 계약에도 5%로 제한하는 방안과 자, 임대차 계약을 최대 지금 2+2인데 이거를 3+3으로 보장하는 내용과 표준 임대료 도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표준 임대료 같은 경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에서는 이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고려 중이고요.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그리고 갭투자 차익 환수 방안 등이 대책 후보로 꼽힌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온 내용인데요. 자, 밑에 머릿말 보시면 이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주택담보대출 규제, 2, 3주 모니터링 후 대응책을 이제 마련하겠다. 추가 대책은 이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진짜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쳐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정부 개입이 너무 심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너무 과한데 여기서 더 그냥 진짜 기름을 붓는 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조만간 24번째 부동산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이거에 대한 자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주 자료 올릴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이라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영종하늘 도시의 14개 단지에 대한 6월부터 10월달, 지금 뭐 10월달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오늘 촬영 날짜가 18일이고요. 18일 날짜로 집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고 9월달 같은 경우도 10월달 말 정도가 돼야 전체적인 이제 최종 집계가 나올 텐데 9월달 집계가 여기서 더 많이 증가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10월달 거래량을 보시면은 지금 보름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1건에 그쳤다. 저희가 거래한 건들도 있고 저희가 이제 거래된 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된 내역으로만 보면은 한 30건 가량이 거래가 됐어요. 근데 이제 각 부동산에서 거래한 부동산에서 이제 실거래 신고를 입력을 해야 여기 이제 지표에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 한 30건 가량은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다음 주 주간 브리핑에서 또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리뉴얼 될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단지별 강세를 보이는 랭킹 5 요번 주의 경우도 자, 우미린 1단지가 지금 3억 3천대 신고가가 나왔어요. 그 부분들도 있고 그거 아니어도 우미린 1단지가 지금 10월달 18일 기준으로 총 4건의 거래량이 등록이 됐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이 됐어요. 자, 그리고 2위는 신명 스카이뷰, 3위는 한양수자인, 4위는 힐스테이트, 5위는 이편한 세상 1차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전주는 한라비발디가 2위였는데 이제 한라비발디가 빠지고 신명 스카이뷰가 다시 2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각 단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스카이시티 자이아파트 35, 38, 43평. 자, 보시면 최근 1개월 매물평균 6억 7,600, 실거래 기준으로 5억 5천, 그리고 38평 같은 경우는 5억 7천, 그리고 실거래 기준으로는 5억, 그리고 35평 같은 경우는 4억 7천 잡히고 있고요. 실제로 거래된 평균치는 4억 5천 7백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시티 자이 같은 경우는 전주에 전주 대비 매매 물건은 7건 줄었고요. 전세 물건은 2건이 더 등록이 됐습니다. 이제 전세 가격이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전세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각 단지별로 전세가가 일제히 다 상승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가격이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되고 오히려 거래가 새로 2건이 더 나오면서 누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각 단지별로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거래량인데요. 스카이시티 자이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지금 거래 잡힌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 지수 같은 경우도 조금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뭐 전주랑 거래량이 똑같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실거래가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달에 이제 갱신건들이죠. 1억 8천, 1억 6천. 자, 시세 같은 경우는 지금 3억이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1억대 이제 거래된 내역들은 다 갱신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카이시티 자이 같은 경우는 법 시행 이후에 바로 만기 타이밍을 맞았기 때문에 갱신 청구돼서 연장 계약이 진행된 계약건이 많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이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데이터화 되는 데까지 11월 가면은 10월 달께 데이터돼서 나옵니다. 지금 현재 시세는 3억 원이 다 넘고 있어요. 3억 5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힐스테이트고요. 전주 대비 매매 물건은 한 건 줄었고 전세 물건 같은 경우도 2건이 줄은 상황이고 월세는 2건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자, 33평형 1개월 매물 평균 4억 2천.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3억 9,700. 이렇게 잡히고 있고요. 자,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거래 지표고, 매매 가격 지수 같은 경우도 한 두 달가량 실거래가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4억 가까이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응원합니다. 자, 그리고 전세 실거래가 보시면은요, 10월 달에 2억 8천, 뭐 2억 5천, 뭐 1억 5천, 요거는 이제 갱신 계약이겠죠. 지금 현대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전세 시세가 3억에 육박하는 시세가 잡히고 있어요. 자, 다음은 우미린 2단지입니다. 우미린 2단지 같은 경우도 전주 대비 매매 물건은 줄었고요. 전세 물건 역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자, 보시면 33평과 34평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4평으로 보겠습니다. 최근 1개월 매물 평균 3억 8천, 최근 실거래가 기준 3억 5천 7백 잡히고 있고요. 자, 보면 6월부터 10월까지 10월달 거래량 없었고, 매매 가격 지수 보시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지금 좀 보합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실거래가 데이터를 보시면은요, 뭐 1억 7천, 1억 7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자, 2억 5천이 지금 현재 실제로 거래되는 이 이상이 거래되고 있는 금액들이고요. 자, 1억대 같은 경우는 우미린 2단지 같은 경우도 갱신 계약으로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편한 세상 오션하임입니다. 자, 이편한 세상 오션하임 같은 경우도 매매건 74건에서 한 건 줄은 73건이고요. 전세 매물이 6건에서 10건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이제 몇 달 후면은 만기 타임이 도래하고요. 기존에 이제 3억 이상 되는 전세 물량이 소화되지 못하면서 물량이 증가한 것이고요. 29평과 33평 보시면은 29평부터 1개월 매물 평균 3억 8,400, 33평 1개월 매물 평균 4억 4,254, 그리고 실거래가 기준은 4억 1천 잡히고 있고요. 좀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29평 같은 경우는 3억 8천, 매물 평균하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션하임 같은 경우도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시면은요, 10월 달에 한 건 거래된 게 있고요. 4억 천에 거래된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실거래 기준 1개월 평균이 4억 천에 잡히는 이유가 10월 달에 4억 천짜리가 거래가 되면서 이 지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매매 가격 지수 보시면은요, 치고 올라가다가 조금 가격이 좀 저가 매물들이 거래가 되면서 지표상으로는 좀 떨어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거주 가능한 매물들 같은 경우는 평균 시세가 4억 5천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전세 실거래가 보시면은 10월 달 거래된 데이터는 없습니다. 9월 달 3억 2천에 전세 거래가 된 게 집계에 잡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요즘 핫한 단지죠. 우미린 1단지. 자, 보시면 전주에 매물 물건 88건, 요번 주 들어와갖고 4건 줄어든 84건, 그리고 전세 매물 같은 경우는 12건이 있었는데요. 지금 16건으로 증가된 상황이고요. 월세 같은 경우도 1건 증가된 상황입니다. 자, 24평, 25평 같이 보실게요. 자, 25평 기준으로 보면은 1개월 매물 평균 2억 6천,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 기준 3억 3,500에 실거래된 내역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이제 업계에서도 말이 많아요. 업계에서도 말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3억 3,500의 매물이 없었어요. 실제로 3억 1천이 최고가에 있었는데 갑자기 실거래가에 매물, 네이버 부동산에는 없던 매물이 3억 3,500이 실거래가가 떠버리는 바람에 이게 이제 말들이 많은데, 뭐 옵션이 뭐 풀옵션 들어갔고 인테리어가 많이 들어갔던 집이라서 탑층이었고, 그래서 3억 3,500에 거래가 됐다. 또 어떤 한편으로는 자, 법인 명의에서 개인 명의로 돌리면서 가격을 저렇게 매긴 거다. 뭐 이런 말들이 지금 많은데, 저희가 단지 부동산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말들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인테리어 때문에 비싸게 거래가 됐다. 어떤 분은 또 법인 전환 매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들이 많은데, 일단은 실거래가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시세가 잡히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24평 같은 경우는 2억 6천, 그리고 실거래 평균이 2억 6천 같이 잡히고 있죠. 자, 그리고 매매 거래량 보시면은요,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이제 계속해서 우미린 1단지는 거래량과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단지로서 가장 그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단지 중에 하나예요. 자, 보시면 매매 가격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가파르죠. 가격이 갑자기 3억 3,500이 뜨면서 가파르게 지금 상승세로 그래프에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전세 실거래가 보시면은 자, 10월 달에 2억 4천, 2억 4천, 뭐 1억 4천 같은 경우는 이제 갱신 계약이죠. 갱신 계약일 가능성이 크고요. 뭐 9월 달에도 1억대 이제 거래된 내역들은 다 갱신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억 4천, 2억 5천, 뭐 요 정도가 지금 전세 시세라고 봐요. 자, 다음은
한양수자인인데요. 전주에 매매 물건 99건에서 이번 주 들어와서 95건으로 4건 줄어들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3건 똑같고. 자,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도 25평, 26평. 26평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타입, B타입이 26평 잡히고 나머지 타입이 25평 잡힙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26평이 아니고 25평으로 가야겠죠. 자, 25평 같은 경우는 1개월 매물 평균 2억 7천. 실제 거래되는 기준으로 2억 6천5백 이렇게 잡히고 있고요. 자, 6월부터 10월까지 매매 거래량은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 달에도 거래량이 있었어요. 자, 매매 가격 지수 보시면은 치고 올라갔다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건 이제 뭐 거래가 좀 빈번하게 안 되다 보니까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실거래가 보시면은 10월 달에 1억 5천, 1억 5천 7백, 뭐 이제 2억 5천, 2억 4천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갱신 계약과 지금 신규 계약이 같이 들어가면서 좀 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살펴볼 단지는 한신더휴 스카이파크고요. 자, 전주 52건의 매매 물건이 지금 거래량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히 52건. 자, 전세 같은 경우 8건에서 5건으로 줄었고요. 자, 월세 같은 경우도 1건에서 2건으로 1건 증가된 상황입니다. 자, 24평형 1개월 매물 평균 2억 8,381. 자, 그리고 실거래가 기준 2억 6,300. 자, 10월달 거래량 없었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 보시면은 한신더휴 같은 경우 저희 베스트 부동산에서 3억 4천 최고가를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거래량도 떨어지고 거래되는 금액대 이제 평균 금액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전세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시면은 자, 10월달에 2억 3천, 2억 4천 요 정도 수준이고 1억 4천 같은 경우는 갱신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명 스카이뷰 주얼리. 자, 보시면 전주에 매매 물건 69건에서 좀 증가됐죠. 10건이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도 4건에서 8건으로 증가가 됐고 월세도 2건에서 5건이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자, 1개월 매물 평균 2억 4천, 최근 실거래 기준 2억 3,800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신명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3건 이미 거래량 뜬 부분이 있고요. 매매 가격 지수를 보시면은 평균치보다 지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우미린 1단지처럼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신명 스카이뷰 같은 경우도 상승하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는 단지 중에 하나예요. 자, 전세 실거래가 이제 1억 500, 그리고 1억 5천, 2억 1천, 1억 1천. 자, 보시면 2억 천이 좀 신규 계약 시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1억대는 다 갱신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센트럴 푸르지오 자이고요. 25평, 29평, 33평 이렇게 3가지 평형대를 구성하고 있는 단지죠. 자, 전주에 81건 매매 물건이 있었고요. 4건이 증가된 85건, 그리고 전세는 2건에서 11건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자, 푸르지오 자이 같은 경우도 이 편한 세상 오션하인과 마찬가지로 내년 3, 4, 5월에 이제 만기 타이밍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지는 같이 3, 4, 5, 길게는 6, 3, 4, 5, 6에 이제 만기 타이밍이 다 겹쳐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매물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전주 대비 요번 주에 증가되는 모습들을 계속 이제 앞으로 보여줄 건데요. 각 단지별로 매물이 증가하는 단지들이 있고 줄어드는 단지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면 25평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자, 1개월 매물 평균 3억 2,500, 최근 실거래가 기준 3억 1,500, 29평 3억 6천, 그리고 실거래가 기준 3억 4천, 그리고 33평이 정말 데이터상으로는 실제로는 이게 매물 나오는 거는 다 4억대가 넘는데 거래되는 거 보면 4억이 안 넘어요. 정말 답답한 단지 중에 하나가 센트럴 푸르지오 자이입니다. 자, 최근 1개월 매물 평균 3억 9천 8백, 그리고 실거래가 기준 3억 8천 7백. 이렇게 이제 3억 8천대 이렇게 거래되니까 자꾸 이제 시세에 잡히는 거는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푸르지오 자이 이제 매매에 나서시면은 실제로 부동산에 전화하셔가지고 매물을 알아보시면은 저가격대 살 수 있는 매물이 극히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다 섞여 있고 이제 새 안고 사시는 매물들 외에는 다 4억이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시세는. 자, 푸르지오 자이 같은 경우도 18일 기준 10월달 거래량 없었고요. 매매 가격 지수 보시면은 지금 조금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25평에서 거래량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자, 그래프는 이제 33평형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좀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한라 비발디입니다. 한라 비발디 38평형, 43평형, 52평형. 자, 요 위에 이제 펜트하우스들 70평, 77평이 있긴 한데, 자, 걔네는 논외로 하고, 자, 33평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시면은 4억 3천, 매물 평균 4억 3천, 이렇게 잡히고 있죠. 계속해서 같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43평 같은 경우는 최근 매물 평균이 4억 8천,
실거래가 기준 4억 4천. 그리고 52평 같은 경우도 매물 평균은 5억 3천 잡히고 있고요. 실거래가 기준도 5억 2천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자, 매매 가격 지수 보시면은 치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주죠. 이제 10월달 거래량이 없어서 일단은 보합으로 꺾여 있는 상황이고요. 자, 전세 실거래가 보면은 최근 뭐 3억 원에도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게 지표상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동보노빌리티입니다. 동보노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전주에 21건의 매매 물건이 있었는데 좀 줄어서 2건 줄은 17건의 이제 매매 물건이 등록되어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도 한 건 줄어들었습니다. 자, 33평형 기준 1개월 매물 평균 3억 5,100. 그리고 실거래가 기준 3억 2,900 이렇게 잡히고 있고요. 자, 매매 가격 지수 보시면은 좀 올라갔다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 동보노빌리티 같은 경우도 9월달 지표인데 이제 10월달에는 거래량이 없었나 봐요. 아직 잡히지 않는 거겠죠. 자, 9월달 2억 5천 전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요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편한 세상 1차 운남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1차 단지고요. 자, 전주에 매매 물건 37건이 있었고, 자,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번 주 매매 물건 44, 그다음에 전세가 2건에서 3건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3건에서 2건. 자, 이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했을 가능성도 있죠. 자, 보시면 25평 매물 평균 3억 3천,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 3억 2천. 자, 33평은 매매 평균 4억, 그리고 실거래가 기준 3억 9천 700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자, 매매 가격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 실거래가 기준은 2억 7천, 여기 좀 1억대 같은 경우, 1억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갱신 계약이죠. 10월, 11월, 12월 안에 이제 만기 타이밍이 대부분 끝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만기 타이밍에 겹쳐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10월 달에는 아직 거래량이 집계되지가 않고 있어요. 요번 주에는. 자, 이렇게 한 주에 이제 주간 브리핑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뭐 요번 주에는 큰 변화폭이 있는 한 주가 아니었어요. 그냥 무난하게 좀 조용하게 흘러갔던 한 주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긴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주간 브리핑은 이어질 것입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